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 뉴스룸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시장에 관한 다양한 뉴스들과 또 시장 인사이트들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장하주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알트코인 쪽에 관한 이야기들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오늘 어떤 알트코인들 좀 다뤄볼까요? 저희가 그동안 너무 비트코인과 아니면 뭐 이더리움 정도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XRP 이야기를 네. 좀 해보려고 합니다. XRP에 관련해서 제가 방송에서 종종 안 좋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XRP를 싫어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실제로 포트폴리오 비중에서도 XRP가 가장 저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RP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또속이라는 별명을 완전히 벗어던졌죠. 그리고 사실 이 지금 소송 이슈라는 말이 무관할 정도로 소송에 대한 이제 악재가 거의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비트코인 조정분이 나올 때도 XRP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한 방어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관련해서 살펴볼 텐데 비트코인 조정이 나올 때도 XRP 같은 경우에는 3,000원대를 정말 잘 지지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일부 분석가들 같은 경우에는 XRP에 대해서 굉장히 큰 상승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살펴보시면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뭐 이슈를 한번 간단히 살펴드릴 텐데 브라질에서는 이미 ETF가 승인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 비트코인 ETF가 처음 시작이 된 게 미국이 아니라 캐나다였기 때문에 아직까지 XRP ETF가 미국에서 신청이 되진 않았지만 사실 다른 타국에서 신청이 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호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XRP 관련한 데이터를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보실 차트 같은 경우에는 XRP의 미결제 약정 차트라고 불리는 차트인데 보라색 선이 지금 미결제 약정이고 미결제 약정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아직 청산이 되지 않고 시장에 남아있는 물량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가 최근에 지금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XRP를 두고 롱숏과 양쪽 포지션을 잡고 있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걸 뜻해요. 지금 시장에서는 XRP의 상승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열어두고 있긴 하지만 SEC 소송 이슈가 굉장히 정리가 됐고요. 그리고 차트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위치에서 수렴을 하고 있는 그림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좋은 위치에서 수렴을 하고 있다라는 뜻은 어떻게 보면은 방향성이 하방으로 터지게 되면 그만큼 크게 터질 수 있고 또 상방으로 터지게 되면은 크게 터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미결제 약정이 이렇게 늘어났다라는 거는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그만큼 쏠렸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내려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관심도가 어떻게 보면은 XRP의 단기적인 가격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특히 레버리지 기반의 이런 자금이 유입이 된다라는 거는 XRP가 지금 의도적으로 누군가가 3,000원대에서 굉장히 잘 받아쳐내고 있거든요. 사실 XRP가 지금 다른 코인들이 정말 태초마을로 돌아갔을 때 3,000원 선에서 정말 좋은 방어력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매수세가 강하게 받아내고 있다는 건데 그게 숫자로도 이렇게 시장에 쌓여 있다는 거는 XRP가 단기적으로도 혹은 장기적으로도 축적 구간에 머물러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XRP를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볼 텐데 우리가 미결제 약정이 급증을 하면서 XRP 시장에 자금이 몰리고 있다는 걸 확인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그 자금이 시장에서는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XRP 시장 심리를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펀딩비 차트예요. 펀딩비가 굉장히 생소하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선물 시장에서는 롱숏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롱숏 포지션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실제로 일정 시간마다 자금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롱이 많으면 롱 포지션이 숏에게 그리고 숏 포지션이 많게 되면은 숏이 롱에게 일정의 수수료를 지급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포지션 간의 수수료죠. 지금 단순히 이게 우리가 거래 비용만 보는 게 아니라 이걸로 지금 시장이 어느 쪽에 무게감을 싣고 있고 그리고 어느 쪽에 과열이 되어 있는지 볼 수 있는데 이게 플러스 구간으로 올라오게 된다면 롱,
그러니까 시장의 상승에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 그리고 이게 마이너스 구간으로 이렇게 스파이크 구간이 튀게 된다면 실제로 이 시장에 대한 하락을 예상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다라고 판단을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 최근 구간을 한번 살펴보시면 아래로 돌출되어 있는 연두 색깔 구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어요. 실제로 XRP의 숏을 보고 있는 포지션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XRP가 가격적인 면에서 굉장히 잘 지지를 해주고 있다는 거는 투자 심리가 완전히 플러스로 돌아온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XRP가 도리어 반등을 보였죠. 그만큼 매수세가 강하게 붙었다라는 걸 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공매도 청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리고 요새 세력들이 굉장히 간사해졌기 때문에 선물 시장에서 그 예측을 잡기가 굉장히 더 어려워졌습니다. 가격을 아래로 뺐다가 올리기도 하고 올렸다가 아래로 우리가 흔히 속된 말로 위아래로 털고 간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실제로 지금 여기서 더 중요한 시점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먼저 가고 이더리움이 가고 이렇게 대장 가고 부대장 가고 이렇게 나머지 코인들이 가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XRP의 자금 흐름 그리고 포지션 심리를 봤다면 실제로 XRP의 현물 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매수에 더 적극적인지 아니면 매도에 더 적극적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XRP를 우리는 또 많은 분들이 현물을 투자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보시면 바이셀 레티오인데 시장가에서 주문 기준의 매수 매도의 비중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저희가 롱숏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로 현물로 거래를 할 때 XRP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이 매수와 매도의 비율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거든요. 실제로 체결된 거래 방향을 보여주는 행동 기반의 데이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생생한 심리를 담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실제로 체결된 거래 방향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시장가 매수 버튼을 누른 비율이 더 높게 나온다면 지금 이 초록 색깔 구간으로 연하게 0 이상으로 그려지고 반대로 매도 쪽이 우세하게 된다면 0 미만으로 이렇게 붉은색 구간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여기 살펴보시면 XRP 택 바이 셀 레티오에 보시면 최근에 지금 1 이하로 다시 빨간색 구간이 굉장히 강하게 내려간 구간이 보이시죠? 이건 시장가에서 매수보다 시장가 매도 압력이 더 높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단기적으로 지금 매도 심리, 그러니까 이 XRP가 지금 가격적인 면에서 약간의 반등이 나왔을 때 실제로 XRP 시장 투자 심리 같은 경우에는 단기 고점이라고 판단을 하고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강하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해석인데 해석적인 면에서 살펴보면은 무조건적인 매도 우위가 높게 나왔다고 해서 하락으로 이어지기만 보긴 어려워요. 왜냐하면 오히려 이럴 때는 대규모적인 이런 매도세를 소화하고도 가격적인 반등이 나온다면 실제로 우리가 수요층이 더 두텁게 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현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강하게 내려오고 있지만 실제로 가격적인 방어력이 그만큼 세게 나온다면 단기적인 고점보다 중장기적인 축적 구간에 머물러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매도랑 매수가 적절하게 좀 섞여서 나와야 좀 건강한 차트라고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이게 좀 싫어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더 높게 뛰어오르려면 무릎을 굽혔다가 강하게 점프를 해야 하는 것처럼 차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서 반등 구간으로 나올 때 이렇게 강하게 매도 압력이 보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기 매수세가 다시 유입이 된다면 반등이 나오는 패턴이 반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XRP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반등 구간이 나와줬고 그리고 과열 이후에 포지션이 일부 정리를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가격적인 면에서는 수렴을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갈래를 열어놓고 가격적인 면을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XRP 관련한 시장 관심도 여전히 굉장히 뜨겁죠. 사실 이게 우리가 매도 우위에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됨에도 가격적으로의 어느 정도 지지선이 있다라는 게 좀 놀라울 정도이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시장에서는 XRP 쪽에 관한 관심도는 계속 이어지는 것 같고요. 한국 투자자들의 XRP 거래량도 이제 다른 해외 거래소 대비해서는 또 엄청나다라는 소식도 이제
전해지더라고요. 방향성이 아직까지 뚜렷하진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다음 움직임이 조금 더 기다려지는 구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는 우리가 어떤 내용들 좀 살펴보면서 시장 힌트들을 좀 얻어보면 좋을까요? 저희가 XRP를 쭉 한번 살펴봤으니까 이번에는 비트코인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실제로 비트코인 온체인 데이터를 많이 보시니까 오늘은 비트코인 관련해서 각국의 움직임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을 대규모로 매입을 하던 거는 기관들, 세력들이었죠. 근데 지금 살펴보시면 블랙록 피델리티가 주도하는 상승 흐름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아시아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장을 주도하는 건 미국이긴 하지만 실제로 아시아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각국 나라들의 기관들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일본의 메타플래닛이라는 회사를 한번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일본의 도쿄증권 거래소에 상장된 회사고요. 작년에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매입을 했다라는 기사가 뜨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메타플래닛이 비트코인을 매입했다는 공시를 또 한번 내렸습니다. 이게 단순히 비트코인을 보유를 했다가 뭐 투자를 했다 이렇게 말을 한 게 아니라 올해는 10,000개, 내년까지는 20,000개를 목표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메타플래닛 주가도 작년부터 15배 이상 뛰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재무 전략으로 비트코인을 편입을 했다라고 밝혔는데 이게 어떤 뜻을 담고 있는지 조금 더 뜯어보면은 보통 기업들이 보유 현금이나 유동 자산에 비트코인을 매입을 한다는 거는 사실 달러, 원래 채권, 예금 중심으로 구성을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환율 리스크라든지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대응하는 장기 보유 자산으로 지금 비트코인을 채택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더 쇼킹한 이유는 일본이라는 특성 때문이에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법인세가 꽤 높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가 정말 높습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를 할 때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으면 사실 평가손익이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손실도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일본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웬만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한 비트코인을 자산에 지금 편입시키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담스러운 구조를 꺾고 비트코인을 이렇게 편입을 하고 올해 내년까지 지금 예측을 하고 있다는 거는 이제는 우리가 비트코인을 미국 기업처럼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좀 자산으로 축적하고 있겠다라고 강하게 밝힌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신호탄들이 이제 아시아 상장사들에게도 좀 뒤따르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저희가 유럽으로 한번 날아가 볼 텐데 프랑스에 본사를 둔 블록체인 전문 기업이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서 전문 전환 사채를 발행했다는 공시를 냈습니다. 규모는 약 2,400만 유로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친다면 3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기업이 지금 전환 사채를 발행을 해서 그 돈으로 주식을 사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을 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지금 비트코인을 산다는 거는 트레이딩 목적이 아니라 장기 보유 목적으로 두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는 향후 주식으로 좀 전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는 지분 희석 우려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방식을 택했다는 거, 그리고 이런 리스크를 감수하고도 않았다는 거는 사실 비트코인을 확보하겠다는 강한 의지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순히 현금을 남긴 걸로 매수를 한 게 아니라 채권을 찍어서 유동성을 확보하고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매입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래에 더 오를 만한 확신이 없다면 사실 불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게 저희가 다른 면에서 어떤 말이 또 나오고 있냐면 지금 프랑스 정부가 지원하는 기업 육성 정책의 일환이 아니냐. 프랑스 국가적인 면에서도 지금 기업들을 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지금 유럽 쪽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고 우리가 비트코인만으로 개인적인 포모는 굉장히 많이 느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점점 더 나아가서 기업들 간에서 포모가 느껴지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올해 같은 경우 그리고 내년에 들어서면서 각국 나라들 간에서도 비트코인으로 포모 현상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비트코인이 너무 비싸서 이제는 지금 사기가 무서워요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기업들이 들어오고 이제 나라들까지 들어온다?
저는 이제 비트코인의 시작은 오늘부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다시 일본 갔다가 유럽 갔다가 미국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표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 대형 운용사들이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ETF 보유량입니다. 좀 사진이 없어서 재미가 없긴 한데 한번 살펴보시면 블랙록, 피델리티, 뭐 인베스코 아니면 뭐 바네크 같은 전 세계 뭐 운용사들의 탑 티어 급만 지금 모아놨어요. 실제로 펀드 안에 비트코인 ETF가 편입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근데 비트코인이 지금 투기성 자산이 아니라 포트폴리오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검증된 자산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책정을 해야 하는 게 매수 구조인데 이 매수 구조를 한번 보시면 예를 들어서 고객 자금이 들어오게 된다면 그 구성비에 따라서 원래 S&P 500의 뭐 40%, 채권의 30%, 뭐 비트코인이 2% 이렇게 자동으로 매수가 돼요. 그런데 그 말은 사실 자금이 들어올 때마다 알아서 자동으로 매수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하지만 지금 ETF라는 제도 단어에 들어온 이상 그 룰에 따라서 정해진 만큼 자금이 들어오고 정해진 만큼 알아서 자동으로 유지가 되는 수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IBIT ETF 보유량이 63만 개를 돌파를 했고요. 비트코인 총 발행량의 3%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네크라든지 피델리티라든지 꾸준하게 보유량을 늘리고 있다라는 거는 두말하면 좀 잔소리인 것 같고 실제로 이 강한 수요들이 가격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도 이런 각국 나라들의 정부들의 움직임 그리고 기관들의 움직임까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본의 메타플래닛처럼 상장사가 공식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또 프랑스에선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비트코인을 사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됩니다. 미국의 초대형 자산 운용사들은 ETF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기초 자산으로 자동 매수를 하고 있는 부분들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재무전략과 자금 운용에서 공식 루트에 비트코인이 편입이 됐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제도권 자금들은 꾸준히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있고요. 이런 구조는 쉽게 꺾일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자, 실제로 그러면은 수요 자체의 큰 틀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 중심의 매수세가 좀 많았던 시장이었는데 일단 자금 흐름이 바뀐 것 같아요. 수요적인 측면에서의 큰 변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시장 내부 흐름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좀 짚어봐야지 저희가 좀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부적인 흐름은 어떨까요? 지금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네. 그리고 가격적인 면에서 두 가지 갈래길을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면에서는 누군가는 너무 비싸져서 이미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도 나오고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아니다 비트코인이 이제 막 첫 발을 내디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에 대한 믿음은 공부에서 나온다고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는 그냥 올라가느냐 아니면은 좀 더 힘들게 하고 올라가느냐의 차이인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온체인 데이터를 또 간단히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서플라이 인 로스 지표를 같이 살펴볼 텐데 이름 그대로 해석을 해보자면 손실 상태에 있는 공급량입니다. 지금 시장에 있는 유통되고 있는 비트코인 중에 현재 가격으로 기준으로 해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을 때 수익이 내는 사람들이 더 많냐 아니면 손실 낸 사람들이 더 많냐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지표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 시장의 바닥 구간을 살펴볼 수 있을 때가 좋아요. 실제로 이 평단가가 손실 구간이 더 많아지게 된다면 그만큼 시장을 떠난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고 그만큼 시장이 반등할 수 있는 그 구간의 언저리에 얹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잖아요. 살펴보시면 보라색 그래프가 많이 올라올수록 손실 구간이라는 거고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온다면 실제로 손실 구간이 좀 적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거는 수익보다는 손실만 체킹된 그래프예요. 여기 보시면 최근에 그 비율이 손실 그래프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어요. 손해보고 있는 지갑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바닥 구간에서는 확실히 좀 벗어났다라고 판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심리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손해를 본 사람들이 많다면 시장에서는 좀 위축된 사람들이 많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반대로 수익을 보는 사람들이 많게
체킹이 된다면 매도 압박이 좀 줄어들고 아니면 신규 매수 심리가 조금 살아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로 저희가 반복적인 패턴을 좀 읽어볼 수 있는데 17년도 불장 이후 그리고 21년도 불장 이후 하락장대를 벗어나서 가격이 반등이 나올 때마다 이 서플라인 로스 그래프가 바닥을 찍고 반등을 했어요. 가격적인 면에서. 그래서 지금 또다시 그 구조가 똑같이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만큼 손실 중인 물량이 많이 줄어들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떠날 사람은 많이 떠나고 이제는 좀 지킬 사람들만 좀 남아있다. 시장이 조금 깨끗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굉장히 불안한 시기에 서 있는데 우리가 상승을 위한 축적 구간이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보실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실현가 지표를 한번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예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전체 시장 참여자들이 평균적으로 어떤 가격에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실현가가 떨어지고 나서 아니면 오르고 나서 비트코인의 가격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누군가는 1억에 산 사람이 있을 거고 누군가는 8천만 원에 산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주황 색깔 그래프 리얼라이스드 프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 평균 가격을 낸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체킹이 되어 있는데 이 실현가가 상승을 하고 그리고 다시 꺾이고 나서 비트코인의 하락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최근 구간을 보시면 아직까지 명확하게 이 실현가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작은 노란 색깔 동그라미로 보이시잖아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이 데이터로서는 배어장 신호는 아직까지 읽어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실현가 그래프가 고점을 찍고 꺾이고 나서 선 반영이 되고 나서 실제로 배어장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 리얼라이스 프라이스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이익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거는 당장의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지 않을 거라는 기대감 그리고 더 큰 수익을 좀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런 실현가 돌파 이후에 비트코인이 21년도에 쌍봉을 그려냈던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일정 구간에서 횡보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실현가가 우상향하고 있는 구조라면 시장의 가격적인 면에서 아직 건강하다라고 시그널을 읽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우리가 급등을 해서 투기 과열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 천천히 시장이 회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장에서는 온체인 데이터가 아니라 차트도 한번 살펴볼 텐데 아무리 지금 펀더멘털이나 자금 흐름이 강하게 움직이더라도 차트의 방향이 틀어지면은 시장의 가격이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이 차트적으로도 굉장히 괜찮은 반등 타이밍인지 중요한 시점이에요.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보통 52주 이평선을 보긴 하지만 오늘은 25주 이동평균선을 한번 들고 왔습니다. 지금 푸른색으로 체킹이 되어 있는데 25주 평균선이 가격 같은 경우에는 25주 이평선을 지금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MACD 골든크로스가 아래쪽에서 나왔어요. 지금 이걸 돌파를 했다는 거는 단기적인 반등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한번 지금 이 이평선을 뚫고 올라와서 아래로 꺾인 게 아니라 완벽하게 지금 위로 뚫어줬잖아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휩소 구간이 아니라 가격적인 면에서 지지를 잘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굉장히 새로운 국면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ETF를 통한 뭐 구조적인 수요면 아니면 이슈라든지 그리고 이런 온체인 데이터와 기술적인 차트면까지 요새 육각형 인간이라고 하지만 이런 육각형 면에 이런 다양한 데이터를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조급함보다는 좀 뻔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그림 같은 경우에도 한 발 물러서고 퍼즐 같은 경우에도 한 발 물러서서 좀 맞춰봐야 잘 맞춰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의 가격에 대한 조급함보다 이런 장기적인 흐름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또 시장에 관한 온체인 지표들 다양하게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실 때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팀장님께 다양한 내용 들어봤는데요.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 자체에 관해서 다양한 뷰로 저희가 인사이트들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소화하셔서요, 이 투자하는 데 좋은 전략으로 흡수하시고 또 좋은 투자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뉴스룸은요, 여기서 인사드리면서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인사이트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